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한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의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학생과 교직원 15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127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국제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네, 한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IEM 국제학교입니다.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청소년을 선발해 기독교 신앙과 중고교 과정을 가르치는 비인가 학교입니다. 해당 학교에선 어제 전남 순천과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기숙생 2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시가 1차로 밀접 접촉한 7명을 검사한 결과 교직원 1명과 기숙생 5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곧바로 전체 교직원과 기숙생에 대한 추가 검사를 벌였고 11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해당 학교 전체 학생과 교직원은 150여 명으로 지금까지 타 지역 거주 학생 2명을 포함해 12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최소 7명가량이 한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해당 학교로 감염이 전파된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관계자 전원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됐지만 교직원 등을 통한 학교 밖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IEM 국제학교는 최근 20여 명이 확진된 광주광역시의 국제학교와 같은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대전시는 음성 판정자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확진자는 아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사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인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무증상의 숨은 감염자와 변이 바이러스가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84명, 500명대를 기록한 직전주보다 130여 명 줄었습니다. 4주 전 9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감소 양상은 뚜렷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인과 기저질환자 등이 이용하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김포, 경남 진주의 주간보호센터와 전북 순창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광주 북구와 충남 서천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감염자가 더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콜센터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이틀 만에 2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무증상자 등이 검사받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만 하루 확진자의 17%가 나오고 있는 만큼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할 경우 급격하게 재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설 연휴가 오기 전에 확실한 안전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경남의 기도원 관련 확진자의 고양이인데 주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전파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성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이 많이 모이는 곳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감염 우려 때문에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자료 등을 토대로 사람과 동물 간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뒤 관련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 지원금도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보도에 정정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시작합니다. 대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되고 총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대출은 신청일로부터 4,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위한 한시 지원금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 근로복지공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대책으로 약 9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 15일 기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인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는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 봄이 돼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전을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7.6%로 13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4,000명을 넘기기도 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41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이달 들어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6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30%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We need to assume now that what has been circulating dominantly in the UK does have a certain degree of increase in what we call virulence, namely the power of the virus to cause more damage, including death. 때문에 겨울이 지나 봄이 된다 해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의 방역 고삐는 더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people traveling again, probably for spring break in March and April. And that is exactly when we expect that these variants, in particular the UK variant, to really have taken hold in the US. 워싱턴 대학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오는 5월 1일까지 1억 5,7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누적 사망자 수는 56만 9천여 명에 이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코로나19로 15만 명 이상이 더 숨질 수 있을 거란 경고인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확진자 감소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4천만 회분 백신이 배포됐고 이 가운데 2천만 회분가량이 접종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준비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방역당국은 1분기로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계획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하기로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00만 명분입니다. 국내 업체가 위탁을 받아 생산 중인 백신입니다. 유럽에서 이 백신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로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분기 국내 도입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물량을 1분기에 공급받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백신 공급에 있어서 별도의 차질이 있다라고 하는 연락들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현재 공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현재 확보한 백신은 모두 5,600만 명분입니다. 1분기에는 국제 백신 연합인 코백스로부터 1,00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인데 초도 물량은 화이자 백신 5만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분기 예정입니다. 이어 2분기부터는 모더나와 얀센의 백신이, 3분기부터는 화이자 백신이 단계적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노바백스와도 2천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계약을 진행 중인데 성사되면 2분기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계약이 빨리 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백신 현장에서 정말 사용이 충분할 정도로 확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든지 신체를 조종한다는 등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속히 차단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확정해 오는 28일 발표합니다. 이 계획에는 접종 대상과 대상별 접종 시기, 접종 방법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91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민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405명, 해외 유입 3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91명, 경기 72명, 인천 13명이고 대전 125명, 광주 15명 등입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275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1명 늘어난 1,36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전의 한 국제 선교학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우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학교가 최대 20명이 한 방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등 전형적인 산밀 환경에서 급속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365명으로 직전 한 주보다 130여 명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300여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종교시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는 우리 일상에서 방심한 틈을 비집고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초래하고 그간의 고통과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며 국민들의 참여 방역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잠시 뒤 국회에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 법무법인 설립 이해 충돌 논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은 하루 전날 자체 청문회까지 열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재산신고 누락 의혹, 법무법인 출자 이해충돌 논란과 같은 신상 문제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취임 후 검찰 인사 등 검찰 관계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관련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어제 의혹 당사자들을 불러 자체 검증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한 사람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은 철벽 봉쇄, 무력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불법 선거자금 요구 의혹과 고시생 폭행 의혹 관련 전 대전시의원과 고시생단체 대표가 각각 참석했는데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 연루자 가운데 박 후보자만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수처가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발족의 취지를 살려서 무리하게 후보자를 임명을 하게 될 경우 초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시생단체 이종배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위협받았다는 박 후보자 말은 거짓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금품 수수 방조 의혹은 검찰과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는 게 최종 확인됐고 김 전 시의원에게 한 차례 선거 관련 돈 요구를 받았다고 들은 뒤 절대 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시생 폭행 의혹은 고발인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큰 틀에선 문제가 없고 오늘 청문회에서 추가로 소명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홀로 사자에 나선 가운데 전일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오름집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76포인트 상승한 3,161.39에
코스닥은 6.2포인트 오른 986.1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부양책 통과 우려와 경제지표 호조 소식이 맞물리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연이틀 사자에 나선 개인에 힘입어 3,160선을 회복했습니다. 녹십자가 실적 개선 전망과 백신 위탁 생산 기대감이 더해지며 5% 가까이 상승 중이고 빅히트는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과 방탄소년단의 1분기 컴백 전망에 힘입어 5%대 강세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의 글로벌 항공사 중 유일한 흑자가 기대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104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퇴임한 트럼프는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돌아갔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20여 년 전 판비치 당국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리조트를 민간 사교 클럽으로 바꾸는 대신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클럽 회원인 트럼프도 1년에 3주일 동안만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 협정에 서명했고 이를 근거로 주민들은 퇴임한 트럼프가 마러라고 리조트에 영구 거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He signed the agreement. He should abide by the agreement as most everybody in this country do the same. 물론 대통령직을 수행할 당시 트럼프는 3주 이상을 거주하는 등 계약을 무시했고 당국도 눈을 감았습니다.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for them to look at it differently once President Trump is no longer the sitting president. 하지만 주민들은 트럼프가 협정을 순순히 지킬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미국의 부유한 동네가 시끄러워질 전망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이딴 한파에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 차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전기차 충전소가 충전을 위한 차들로 크게 붐빕니다. 겨울이 되자 대부분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가 20에서 30% 감소했고 일부 노후 차량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480，实际冬天就现在气温在0上左右，230公里吧，肯定就是实际就是一半。 겨울철에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일부 차주들은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아예 히터를 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처에서는 겨울철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 감소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피합니다. 중국은 올해부터 겨울철마다 터져나오는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주행 상황에 근거한 새로운 테스트 표준을 점차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며칠 전 하늘에서 빛을 발하며 떨어지는 불덩어리가 각지에서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는 화구라 불리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며칠 전 NHK 오사카 방송국에 설치된 카메라에 잡힌 영상인데요. 별똥별과는 다른 느낌의 이 불덩어리는 수초 동안 낙하하다 사라졌습니다. 오사카뿐만 아니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이런 불덩어리를 봤다는 목격담이 SNS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박물관 학예원이면서 천문학자인 후지이 씨는 이런 현상을 화구라고 말합니다. 화구는 소행성 파편 등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열의 마찰로 타면서 환하게 빛을 발하는 현상입니다. 후지이 씨가 설치한 카메라에도 화구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촬영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후지이 씨는 이번 화구가 일반적인 별똥별에 비해 속도는 느렸지만 밝기는 달빛 정도로 상당히 밝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북동부 림포포주에는 전직 교사였던 반 씨가 설립한 새끼 코뿔소 보호소가 있습니다. 반 씨는 지난 2011년 흰 암컷 코뿔소 2마리가 밀렵꾼에게 희생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어미를 잃고 상처를 입은 새끼 코뿔소가 안타까워 사설 코뿔소 보호소를 설립한 것입니다. Rhino Orphanage, we provide a safe haven
for orphan rhino calves and calves that lose their mothers due to natural causes or injury or calves that are injured. 새끼 코뿔소 제시도 생후 4개월 때 밀렵꾼에게 엄마를 잃고 다친 채 헤매다가 이 보호소로 오게 됐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탈진 상태에 빠진 제시를 운 좋게 발견한 것입니다. We're not open to the public. We don't allow other people here for two reasons. Obviously, one is security, and the other one is we do not want to expose the calves to too many different people. 보호소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새끼 코뿔소들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5살이 되면 보호소를 떠나 야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경찰은 그동안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설명해 왔는데요.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해당 영상을 봤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문제 경찰관을 대기 발령하고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11월 사건 다음 날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줬는데 수사관이 차량이 멈춰 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이 뭐 안 본 걸로 하겠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나오고 알던 대로 나간 거예요. 언론에 그렇게 나갔잖아요. 이런 주장이 알려지자 경찰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결국 문제의 경찰관이 영상을 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부랴부랴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 윗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등 위법 여부를 자체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앞서 이용구 차관은 차관 임명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차량이 운행 중일 땐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차량 GPS 기록과 영상 촬영 시점을 대조해 택시가 운행 중이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묵살된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게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합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심의 의결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반년 만입니다. 지난해 피해자 측은 서울시 내부에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은폐됐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에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을 꾸린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물론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거는 12월 말 정도까지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9명으로 저희가 특별조사단이 마련되어 있고 인권위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르면 오늘 오후 의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매달 2번 열리는 다음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경찰, 검찰, 법원에 이은 4번째 판단입니다. 앞서 법원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이란 유조선이 불법 석유 환적을 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납포됐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출길이 막히자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를 거래한 건데요. 한편 우리 선박이 이란에 납포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이란은 해양 오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경비국이 어제 서부 칼리만탄 섬 해상에서 2척의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한 척은 이란 유조선,
다른 한 척은 파나마 유조선입니다. 이들 유조선은 국기를 내리고 선박 식별 장치까지 끈 상태로 해상에 불법 정박을 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경비국은 두 유조선이 해상에서 몰래 기름을 옮겨 싣는 이른바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두 유조선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Okay, Roger. I need to you call all your crew and stand here, everyone.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은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를 거래해 왔는데 지난주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자 제재 해제와 석유 수출 재개에 대한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خیلی ما قدرتمندتر از گذشته و توانمندتر از گذشته از نظر بازاریابی انتقال پول دریافت پول وارد بازار در صورت رفع تحریم ها ان شاء الله خواهیم شد. 한편 해양 오염을 이유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된 우리나라 화군반선 한국해미호는 여전히 이란 남부 해상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납포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이란은 아직 해양 오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봄인 듯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13.9도까지 올라 1월 하순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아침도 영상 3도로 평년 기온의 10도 정도나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낮에도 어제와 비슷해 3월 하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다시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기온의 변화폭이 무척이나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좋음 내지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3도, 대전이 14도, 전주와 광주가 15도로 평년보다 최고 10도 이상이나 높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